안녕하세요. 우아한테크 코스 3기 스프링과 서블릿 발표를 맡은 콕입니다. 저는 스프링 대 서블릿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스프링으로 서블릿을 다룬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바꿔서 발표를 시작해 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서블릿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서블릿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 무엇인지 디스패처 서블릿이 어떻게 요청을 처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링 컨테이너 맛보기 이런 식으로 목차를 준비를 해왔어요. 먼저 서블릿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서 정적인 페이지로만 응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웹 서버에 프로그램을 붙여서 동적인 페이지를 생성하기 시작했죠. 서블릿도 동적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웹 서버에 붙이는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재미없죠. 이거 사실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말이거든요. 대충 서블릿이 동적 페이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웹 서버의 프로그램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결국엔 개발자들이 서블릿을 사용하면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가져온 HTTP 요청과 응답이에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하죠. 만약에 개발자들이 이 텍스트를 직접 해석하고 처리해서 이 아래 응답과 같은 다시 텍스트 형태의 응답을 만들어야 되면 개발이 엄청 힘들 거예요. 모든 규약을 확인해 가면서 긴 텍스트로 들어온 요청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처리를 하고 처리한 값을 규약에 맞춰서 응답으로 만들어 내보내줘야겠죠. 이 사진은 서블릿으로 요청을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일부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이 부분만 챙겨왔어요. 자, 그러면 앞서 소개했던 텍스트 형태의 HTTP 요청을 직접 파싱하는 것과 HTTP 서블릿 리퀘스트의 메소드로 호출하는 것 어떤 게 더 정보를 얻기 편할 것 같으신가요? 서블릿이 요구하는 규형 규칙을 지켜주면서 서블릿을 정의해주면 HTTP 요청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처리 결과를 쉽게 응답으로 변환할 수 있어요. 서블릿을 이용해서 웹 요청을 다루게 되면 개발자들이 진짜 집중해야 하는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처리 로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블릿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가져왔습니다. 서블릿은 이렇게 생겼어요. 서블릿이 생성이 되면은 이 init 메소드가 호출이 될 거고 소멸될 때는 destroy 메소드가 호출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는 요청을 처리할 때 호출이 되는 메소드예요. 서비스를 좀 더 집중해서 보면은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데 큰 흐름이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좀 변형을 했어요. 좀 깔끔하게 처리를 했는데 어떠신가요? 서비스의 로직 수행이 좀 바로 보이시나요? 결국에는 하는 일이 get 요청이 들어오면 두 get 메소드로 호출하고 포스트 요청이 들어오면 두 포스트 메소드로 호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개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요청 메소드에 해당하는 두 xxx 메소드를 찾아서 제정해 주는 거예요. 조금 와닿지 않으시면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마이 서블릿이라고 제가 정의한 서블릿이에요. 이 서블릿을 처리할 URL만 매핑을 해주면 이 URL로 get 요청이 들어왔을 때 리스폰스에다가 hello this is 코기를 담아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되게 쉽죠? 서블릿으로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의하는 방법은 알겠어요. 즉 서비스 메소드만 재정의해서 처리 방법을 지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서비스가 어떻게 호출되는지 서블릿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친구가 있어요. 일단 서블릿을 담고 관리하는 친구, 바구니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서블릿 컨테이너는 해당 요청과 매핑된 서블릿을 찾게 돼요. 서블릿 컨테이너가 어떤 서블릿이 어떤 요청과 매핑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설정 파일에 이게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설정 파일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좀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맨 아래 이제 URL 패턴 그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이게 hello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hello 서블릿이라는 서블릿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hello 서블릿은 서블릿이라는 패키지 아래에 hello 서블릿이라는 클래스 파일로 정의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설정 파일에 써져 있는 거죠. 이런 설정 파일을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가 읽어서 이 요청에 어떤 서블릿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은 그 서블릿 인스턴스가 컨테이너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인스턴스가 컨테이너에 존재를 한다면 그 인스턴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없다면 생성해서 가져다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생성하면 아까 그 서블릿의 init 메소드 그게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서블릿 컨테이너에 스레드를 생성하고 미리 만든 HTTP 서블릿 리스폰스랑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를 인자로 서비스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서비스를 호출했을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의한 요청 처리 로직이 수행되는 거겠네요. 이후에는 아까 생성했던 리스폰스랑 리퀘스트 객체를 소멸시키고 끝이 나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리스폰스랑 리퀘스트 객체는 생성하고 소멸시켰는데 서블릿은 생성만 하고 소멸시키는 동작을 하지 않네요. 그거는 서블릿이 싱글톤으로 관리가 되어서 그래요.
서블릿 객체는 소멸되지 않고 있다가 다음번 같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서 또 호출돼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서블릿 컨테이너는 결국 서블릿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객체예요. 생명 주기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서블릿을 생성하고 필요한 순간에 호출하고 적절한 시점에 소멸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개발자가 아니라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애들한테 위임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한 요청을 처리하는 도중에 다른 요청이 처리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멀티스레드로 요청을 처리를 하게 돼요. 여러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 이 그림처럼 스레드당 다른 서블릿이 처리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스레드에서 한 서블릿의 여러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멀티스레딩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우선 스레드를 생성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비용을 만들고 다른 스레드로 전환하는 컨텍스트 스위치가 많은 오버로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스레드 생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많은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그만큼 많은 스레드를 생성을 하다가 서버의 하드웨어 한계를 넘어버리면 서버가 터질 수도 있어요. 요청당 서블릿을 정의해주는 것에는 되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관리의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멀티스레딩을 다뤄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개발의 측면에서는 핸들러의 공통 로직이 매번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핸들러의 공통 로직 중복, 이거 되게 어렵죠.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예제를 좀 짜왔습니다. 만약에 카페에서 메뉴마다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메리카노를 요청하면 아메리카노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나와서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고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포장을 해요. 이걸 콜드브루를 주문을 하면 콜드브루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나와가지고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고 콜드브루를 만들고 포장을 해요. 매번 1번, 3번이 주문받고 계산하고 포장하고의 공통 로직이 중복된다는 거를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전면에서 주문받고 계산하고 포장하는 이 공통 부분을 빼내서 매니저로 둘 것 같아요. 매니저는 앞에서 주문받고 계산하고 음료를 만드는 개별적인 부분들은 음료별로 사람을 둬서 제작 과정을 위임하게 되는 거죠. 즉 손님의 요청을 앞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전담하는 매니저를 두는 게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에요. 이 스프링 MVC도 이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따르고 모든 요청을 받는 전면 컨트롤러 서블릿을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서블릿을 하나만 두고 모든 요청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서블릿을 개별적으로 다뤘던 애들은 요청마다 서블릿을 정의하고 요청을 수행할 때마다 매번 스레드를 생성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서블릿만 정의하고 그 서블릿이 모든 요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따르는 거죠. 이번에는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어떻게 웹 요청을 처리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디스패처 서블릿을 말하기 앞서 아까 이 커피점 예시 괜찮았었나요? 역할 분담이 잘 되었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런 구조 못 믿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서 전면 매니저도 일이 너무 밀리면 어떡하죠?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역할을 분리했을 것 같아요. 전면 매니저가 모든 요청을 처리를 하되 계산만을 담당하는 직원, 음료를 담당하는 직원, 음료 만드는 직원을 호출하는 직원, 포장만을 담당하는 직원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는 거죠. 이 예시를 왜 가져왔냐면 제 생각에 디스패처 서블릿의 역할 분담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디스패처 서블릿은 모든 요청을 다 받고 핸들러 맵핑이라는 애가 이제 요청을 처리할 때 컨트롤러를 찾아서 반환하고 핸들러 어댑터는 그 컨트롤러의 메서드를 호출해서 처리 로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처리 결과를 모델&뷰 객체로 변환해서 디스패처 서블릿에 넘기고 다시 디스패처 서블릿은 뷰 리저버를 이용해서 뷰를 찾거나 생성을 하게 돼요. 그렇게 얻은 뷰에 이제 아까 모델로 들어왔던 데이터를 넣어서 응답 경열과 생성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JSP나 타임리프 같은 데이터를 담은 출력 파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 다 인터페이스들이고 그 구현체들도 되게 많거든요. 핸들러 매핑만 하더라도 스프링 MVC에서 제공하는 구현체가 제가 확인한 게 4개, 5개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역할을 분리하고 스프링을 사용하면서 더 일이 많아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좋은 소식을 드리면 결국 개발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컨트롤러 또는 핸들러 이것뿐이에요. 스프링을 없이 개발했으면 이 빨간색들도 다 직접 처리했어야 됐을 부분들인데 그럼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누가 해주나요? 이 역할을 하는 객체들은 디스패처 서블릿이 스프링 컨테이너로부터 주입을 받아서 사용하고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블릿 컨테이너를 서블릿을 담는 바구니라고 했잖아요. 스프링 컨테이너도 되게 비슷해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사용되는 자바 객체들을 프레임워크가 대신 관리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바구니예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가 있는데 서블릿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웹 요청 처리 관련 객체들이 담겨 있고 루트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안에는 그 웹 요청 처리 관련된 빈 외에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서비스, 레포지토리 관련 객체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개발에 필요한 부분이나 디스패처 서블릿이 웹 요청을 처리할 때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주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블릿 설정 파일만 잘 작성해주면 그 설정대로 생성된 객체가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관리되고 필요한 부분에서 주입받아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꼭 서블릿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러니까 디스패처 서블릿의 요청 처리뿐만 아니라 컨트롤러를 포함한 그 어플리케이션 전반적인 개발 안에서도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루트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러니까 서블릿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스프링으로 웹 요청을 처리한다는 것은 스프링 MVC에서 제공하는 디스패처 서블릿과 웹 요청 처리 관련 구현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와 동시에 스프링 컨테이너, 즉 스프링 IOC를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개발자로 하여금 핸들러,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할 때 집중해야 하는 요청 처리 로직들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가요? 스프링으로 서블릿을 다뤄서 얻는 편리함이 좀 보였나요? 스프링이 마술처럼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스프링으로 웹을 다룬다는 게 대충 이런 흐름이구나, 대충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재밌는 것들도 많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키워드들이 많았는데 다 못 담은 게 좀 아쉬워서 더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는 키워드를 띄워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해요. 이걸로 스프링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콕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